안녕하세요. 신숙희 논평의 신숙희입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한 달간 유튜브를 쉬었어요. 쉬은 이유가 제가 인터스테이트에 좀 다녀왔거든요. 알리스 스프링이라는 호주의 심장부 거기 좀 여행을 갔다 오고 또 그 뒤에 또 브리스베인에 저희 딸이 또 있어서 거기 갔다 오고 한 달간 집 밖에 나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제가 기침 감기가 너무 심했어요. 낫지를 안 하고.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하지를 못하고 이제 조금 거의 나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제 유튜브 제목은 이준석을 옹호하는 김순덕 기자 도발 중지하라 이겁니다. 이건데 제가 이 유튜브를 이 제목으로 하게 된 데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제가 미국 대선 기간 동안에 이 미국의 주류 신문들이 얼마나 가짜뉴스를, 물론 그전에도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걸 알았죠. 그렇지만은 정말 제 눈으로 직접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미국 주류 방송에서 나오는 것이 그대로 호주하고 영국으로 흘러가고 또 우리나라 조중동 이 주류 신문에 흘러가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중동에서 나오는 이 기자들의 글, 이런 것을 정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원인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됐는데, 얼마 전에 지금 1월 6일 날 의사당 사태가 나고 나서 김순덕 기자가 논평한 것을 제가 읽어보고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김순덕 기자가 2월 13일 날 미국 바이든에 대해서 쓴 글이 있었어요. 그 글에 저는 정말 솔직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김순덕 기자는 동아일보 주필로서 제가 알아보니까 1983년도에 동아일보에 기자로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38년간 근무를 해가지고 현재는 동아일보 대기자 전무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필력이라든지 또는 정치를 보는 눈이라든지 아니면 또 보니까 경력이 화려하더라고요. 상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샤프하고 예리하고 그 다음에 평론이 퀄리티가 정말 기자로서 훌륭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이 김순덕 기자의 글을 반박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알거든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이 논평을 읽었을 때, 아니 지금 우리나라 조중동 동아일보라면 굉장히 메이저 신문이잖아요. 이 신문 기자가 정말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정치 외교학적 이런 백그라운드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고 굉장히 실망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공병호 박사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 바이든이 미국 민주주의를 구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무효 소송에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한 달 내내 위태롭던 법치주의를 복원해낸 최후의 보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얼마나 말하자면 중국과 이런 아들 헌트 바이든 있잖아요. 그리고 오바마 힐러리가 그 전에 얼마나 불법적으로 중국하고 관련이 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뇌물을 받게 되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아니면 트럼프를 갖다가 이렇게 러시아 스캔들로 해가지고 탄핵시키려 한 거 이런 거를 다 알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바이든이 또 부정선거 의혹으로 지금 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저는 됐다고 확실히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민주주의를 구했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라든지 이런 공화당에서 내는 이런 선거소송을 아예 보질 안 하고 스탠딩이 없다고 기각해버렸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뇌물을 먹은 사람들로 합해서 로버트 대법관 다 이렇게 아동성애에 걸리고 또 뇌물 받아먹은 게 지금 나중에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태롭던 법치주의를 복원해낸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김순덕 기자에 대해서 이 사람의 정치 외교학적 이런 관점이랄까 식견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품게 되었거든요. 다른 거는 모르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얼마 전에 또 문 대통령은 왜 친미 반중으로 돌변했나 하는 칼럼을 썼더라고요. 저는 이 기사 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이 제목을 보더라도 문 대통령이 왜 친미 반중으로 돌변했나. 문 대통령이 친미 반중으로 돌변한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거짓 바이든하고 똑같이 이 거짓 그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어떻게나 그 44조라는 돈을 주고 미국의 백신을 55만 개만 가져오면서 결국은 어떻게 지금 나중에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쨌거나 바이든은요 친중 여론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친중 인정을 하지만은 이 사람은 친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장저민 8호부터 뇌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2020년 9월에 그 이메일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아동성에 걸려있고, 그 다음에 그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뇌물을 받은 그 이메일 사건, 이메일이 다 드러나가 있는데, 그거를 그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조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윌리엄 바를 이제 이 세격을 시켰는데,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바이든하고 결국은 짜고, 이 북한하고 평화시효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둘이서 코너에 바이든도 코너에 몰려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 선거 무효 소송으로 이 뒤집으려고 하고 있죠. 그거를 조금 뉴스를 들은 사람은 다 알 겁니다. 물론 조중동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류 신문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명백히 지금 조지아주, 아리조나주에서 불법 선거 소송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물밑 작업들이 트럼프가 2017년도에 낸 행정명령으로, 그리고 9개의 성명서로 지금 그 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인신매매, 아동성애에 걸린 이런 사람들, 제프리 앱스톤에 서명한 사람들을 전부 다 체포하고 다 잡아들이고 있거든요. 물밑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모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 메인 신문에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반중 친미 반중으로 돌비는 게 아닙니다. 제발 이런 쇼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김순덕이가 이렇게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 바이든과 이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불법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 코너에 지금 몰려 있다는 것을 이 기자라면 이 촉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어떻게 미국과 한국에 영향력을 끼쳐서 자기 편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컨트롤을 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점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알고 나서 칼럼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나는 이준석 찬성이다, 김순덕 도발해서 5월 30일 선거를 제가 대충 읽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좀 반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떻게 나오느냐면 자꾸 실실 웃음이 난다. 저는 이 첫 글자를 읽으면서도 아니 지금 저는 외국에 살아요. 외국에 살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반 전체 사회공산주의로 갔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국임도 마찬가지고요. 정신도 못 차리고 있고. 지금 내일 모레 부정선거로 180석을 잡아가지고 지금 10석만 다 갖고 오면 얼마든지 개헌을 해가지고 지금 고려연방제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잖아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북한 밑으로, 우리가 북한 밑에 체제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 실실 웃음이 나는 상황입니까, 지금? 요새 국힘을 떠오를 때가 내가 그렇다. 별로 관심도 없고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당이었는데 갑자기 그 당이 재밌어졌다. 그러면 동아일보가 지금 우리가 국힘을 지지하는 것이 국힘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나마 지금 미국이 같은 경우에 보면 트럼프가 당을 지금 창당할 수 있는 얼마든지 여력도 있고 이미 창당을 했는데도 패트리오트 파리라 해가지고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공화당에 있는 리즈 첸이라든지 이런 탄핵 찬성파들을 다 쳐내고 지금 공화당을 지금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트럼프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가 양당 체제를
이렇게 그 흘러왔고 70년간 그리고 자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임당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썩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나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임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또 선거가 있고 하니까 국임당을 지지해가 어쨌거나 세진하게 하고 이렇게 담이 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이 비평을 해가지고 올바로 가도록 시민단체 해외 동포들이 이렇게 지금 4년간 정말 물심양면으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쓰면서 외국에서 하루하루 거의 하루에 서너 시간씩 여기에 신경을 우리나라에 뭐 조국이 잘 되도록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는데 웃음이 난다고요? 저는요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국임이란 당을 이렇게 같은 조중동 동아일보라 하면서 이렇게 비하할 수가 있느냐고요. 85년생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문재인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한다고 상상해보라. 얼마나 재미나겠나. 나경원이나 조호영 또는 홍문표, 조경태가 문 대통령과 100번을 마주한데도 미안하지만 아무 느낌이 없다. 왜 아무 느낌이 없나요? 이런 사람들은 물인가요? 이준석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인가요? 획기적 결과 따윈 기대도 않는다.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면 입당 안 할 것 같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임당에 들어올 자격도 없어요. 이분은요 320명이나 되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주범입니다. 그래서 우파라고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국임당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윤석열 전 지금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뭐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그 조중동의 이런 선전과 조작 때문에 메디아의 선전과 조작 때문에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윤석열 전 총장을 띄우고 있지만은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을 띄우고 내리기도 안 합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누가 되는지 간에 어쨌거나 문재인을 끌어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입당 안 할 것 같아. 하지만 이준석이 국임당 대표라면 다르다. 생각지도 못할 정당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준석이 국임당이 되면 국임당을 지지한다는 이 말이죠. 물론 모든 것은 상상이다. 당연히 정치를 좀 아는 이들 사이에서는 그게 되겠어?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정치를 모르는 내가 정리해 보겠다.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왜 정치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 정치를 한 네 가지로 이제 왜 이준석을 자기가 지지하는가를 얘기를 해놨어요. 첫째 이유가 지로선 대표 리더십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준석은 국회의원도 3번 나갔는데 한 번도 안 됐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리더십이 있겠어?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도 대통령 못한다. 그 다음에 국임당 정신인 자유한국당은 초선인 지로선의 한교안 대표를 잘만 뽑았다. 2020년 총선은 한교안이 지로선이어서 당을 말아먹은 게 아니다. 한국당 이미지에 꼭 맞는 꼰대여서 폭망한 거다. 이건 인품이나 능력과도 무관하다. 문 대통령은 어디 인품과 능력 보고 뽑았던가? 김순덕 기사님, 2020년 선거가 지금 그때가 무슨 당이었습니까? 자유한국당이었나? 아니면 미래통합당이 말아먹은 거, 폭망한 것은 부정선거 때문이었습니다. 말 똑바로 하세요. 부정선거 때문이었어요. 한교안이 꼰대에서가 아니고 한국 이미지에 맞는 한교안 대표 때문에 막아먹은 게 물론 공천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당을 새 당 창당해 나간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막말 사건도 있었죠. 이런 프레임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조중동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일 중요한 그 부정선거의 이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30 미만 당원 전체가 참여하는 당대표 본선은 예선과 다르다는 얘기도 나온다. 당협 위원장들 오드가 들어가면 특히 기득권 세력이 본때를 보여줄 것이라는 예측이다. 아직도 그런 오드가 통하는 정당이면 대선 때 희망은 없다. 왜 민주당은 전라도당하고 전라도에서 97%가 나와도 얘기를 안 하고 왜 TK당 그리고 경상도 당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준석을 찬성하는 이유가 유승민 키즈가 윤석열 모셔오겠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윤석열을 모시올 수도 있지만 모시올 필요도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유한국당에서 야당에서 왜 윤석열을 모시옵니까? 그리고 유승민 키즈 이 말은 맞죠? 이거는 증명이 된 사실이죠. 이준석이 2019년 말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 전가가 있어 당대표가 되면 공정한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못한다는 주장이 있다.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유승민 키즈라는 말은 맞는 거네요. 그때는 윤석열이 대선 주자로 뜨지도 않았을 때다. 겁없이 법무부 장관 조국을 전격 수사해 정권의 미운 틀이 바뀌기 시작했을 뿐이다. 설령 이준석이 유승민 키즈를 해도 당대표 된 다음 대선 관리를 편파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198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밀레니얼 Z세대한테 신앙과 같은 공정에서 어긋난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세대들은 공정에 충실하다는 말이죠. 이준석이 공정에 충실하다면 유승민, 하태경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주도한 사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불법입니다. 불법. 어떻게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을 탄핵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에도 이번에 트럼프 세 번째 탄핵을 했잖아요. 탄핵을 했는데 하원에서는 35명이 반대를 했고 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상원에서는 5명이 탄핵을 찬성을 했어요. 그 숫자가 지금 우리 국민의힘보다 있지만 국민의힘보다 작다는 말이에요. 국민의힘은 60명이 해가지고 탄핵을 시킨 겁니다. 미국에서는 3번이나 탄핵을 하려고 했는데 그나마 상원에서 공화당이 반대 충분한 숫자가 나오지 않아서 탄핵을 못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탄핵하는 숫자가 되게 많아서 탄핵을 한 겁니다. 이 탄핵 절차는 불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하다고 봐주는 구린 짓을 이준석이 할 리도 없다.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은 배신을 반복듯이 하대요. 안철수에 대해서도 그러고 그 다음에 한교안에 대해서도 그러고 그 다음에 박근혜에 대해서 그러고 그래서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때 보수는 영원한 보수라는 봉건적 의리에 목매달 것 같지도 않다. 그렇죠.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배반하는 거죠. 자신을 정치로 이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마운 것이고 그래도 탄핵은 옳았다고 말한 걸 보면 안다. 지금 실토하네요. 탄핵이 옳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승민하고 같이 다니는가 봐요. 응? 탄핵은요 불법인 것입니다. 그 과정이 불법이에요.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PC 타블렛이 최순실이 아닌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최순도 기자님. 그 다음에 반패미당이 되면 이대녀 잃지 않겠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중권이도 이준석이 되면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국힘당이 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확한 근거가 없이 제가 이때까지 지금 저는 나중에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근거가 없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서 이준석을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페미니즘에 관한 이준석이가 올바른 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호주에서 페미니즘들이 사실은 호주의 그 여성들의 복지 평등에 많은 이바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호주의 이 50불에 나오는 이 에디스 코완 이 여자가 지금 50불 집회에 사진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페미니즘입니다. 그러나 지금 호주는 여성들 사이에 페미니즘에 대한 반성이 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친 극단 페미니즘으로 오히려 여성들의 권위와 그 다음에 삶의 질을 더 파괴한다는 그런 자성이 지금 일고 있으면서
그 극단적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발이 그 호주 사회에 전부 다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순덕 기자가 왜 그 이준석을 지지하느냐 하면 당을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르다 하는 데 대한 반대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이준석이 되면 당이 깨진다고 보는 이들이 꽤 있다. 국임당을 매우 사랑하거나 아니면 미워하는 측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왜 국임당이 깨지느냐 하는 그 이유를 이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30대 당 대표 밑에서 어떤 원내이사가 주요 당직을 맡겠느냐는 걱정은 이해한다. 이런 이제 나이 차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분은 제발 당직 맡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권 교체를 하든 말든 당직 자리만 하면 땡큐라는 웰빙 인사가 너무 많아 지금껏 국임당이 그 모양이고 그 꼴이었다. 미안하지만 국민에게는 당신네 당보다 대한민국이 훨씬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훨씬 중요하죠. 대한민국이 훨씬 중요하면 지금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정권 교체를 하려면 내년 3월에 지금 선거가 있는데 누구를 지지를 할 겁니까? 어쨌든 누구든지 대권 후보를 받아들여서 원칙은 박근혜 대통령 복귀입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복귀라는 이런 급진적인 이런 사태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점진적인 혁명이라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임당이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중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국임당이 관심이 없다고요? 국임당이 깨지거나 사라진데도 다수 국민은 괜찮다. 그렇지 않거든요. 김순덕 당신만 괜찮지 우리는 괜찮지 않아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국임당을 지키자고 쇄신해서 지키자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아침 저녁으로 정말 하루에도 몇 시간씩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일어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지금 온갖 사람들 사이에 이 갈등을 겪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참고 있는 거예요. 내년 대선 때 국임당 지키자고 내년 대선 때 야권 후보 단일화를 못 해낸다면 국임당은 최소한 100년은 야당이나 해야 될 거다. 이건 맞죠. 부디 그때 당직 맡아서 행복하게 늙어 죽기를 바란다. 이 비꼬는 이 투 보세요. 2027년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건 그렇게 몰락하지 않다. 당대표가 되면 사람은 모이게 돼 있다. 설령 이번에 이준석이 당대표 못 된다 해도 그는 이제 겨우 36살이다. 2027년이면 42살, 이준석은 이미 신선한 사입인데 자기 대통령감으로 우뚝 써버린 것이다. 자기 대통령감으로 우뚝 선다고요, 이준석이가? 제가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겠습니다. 재기발라가 금방을 넘겨드는 이준석의 맹석함이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진중치 못하고 말 많은 점 걱정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그건 걱정도 팔자인 꼰대 생각이다. 나이가 많으면 전부 다 꼰대입니까? 나이가 젊으면 전부 다 꼰대가 아닙니까? 나이 먹어서 사가지 없는 그 집권 그 세력보다는 이준석이 100번 낫다. 저는요, 이준석이 나이는 젊었지만은 이준석이 더 꼰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썼음에도 국힘당 당원들이 이준석을 안 찍으면 그럼 나도 대선에서 국힘당을 안 찍으면 그만이다. 행운을 빈다. 국힘당 당원들이 이준석을 찍으라고 지금 협박을 하네요. 대선에서 국민을 안 찍으면 찍지 마세요. 김순덕 기자님. 김순덕 기자는 읽다 보다시피 문제의 핵심을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준석이라는 이런 젊은 사람이 계파, 나이, 그리고 여러가지 신선함 정말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 당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으면 무슨 나이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계파가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신선하면 얼마든지 성원하겠죠. 그렇지만은 이준석은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는 당대표가 가져야 하는 여러가지 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준석은 이 대표 보수가 보수주자잖아요. 보수 대표로서의 보수 가치에 대해서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가치가 뭡니까? 아니면 그는 이념이 없는 무개념인 사람인 거로 저는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당대표를 했을 때 당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거기면 완전히 바닷가에 표류되어 있는 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방향을 잘 잡는 그런 그 대표가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향 감각을 오히려
모르고 이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당대표로 하면 이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 증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수가 주장하는 가치가 뭡니까? 보수 진보전은 이거 싫어요. 자유우파 이것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권 국민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걸어가야 할 이념무안이 뭡니까? 자유법치주의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유법치주의를 완전히 망치고 자유보다는 민주를 먼저 앞세워서 자유를 다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유경장시제보다는 완전히 민중주의 경제 사회 공산경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미동맹이 아니고 친북 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유통일보다는 평화통일이라 해서 지금 완전히 북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개념이 없다고 하는 증거를 어제 당 발표에서 이 사람이 홍콩에서 가가지고 자기가 홍콩 자유시민에 참석을 했다. 그거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준석이가 계속 민주만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 자유는요, 민주보다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가 살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처럼 민주가 먼저 가면 자유는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자유적인 그런 데모를 얘기하면 이준석이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는 내가 볼 때는 아무 무개념이에요. 이런 보수적인 가치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민주당 대표 주자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말이 보수가 선거에 져야 인적 청산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수가 선거에 져야 인적 청산이 되니까 보수가 어떻게 선거에 이기도록 하겠습니까? 그리고 노회찬이 죽었을 때 대성통곡을 했다면서요. 노회찬이 자살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좌파 유튜브가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왜 노회찬의 죽음에 대선통곡을 하죠? 우파 지도자라면서. 그리고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네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으면 이게 어떻게 우파 대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은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이 배를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뒤에서 컨트롤할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는 뚜렷한 방향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태경,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했나요? 칼 스미트라는 독일 법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물론 나치의 연관으로 악명이 높고 좀 거구라는 이런 게 있지만은 이 사람이 확실히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실히 한 이야기는 권력의 활동은 제도가 아니라 결단이며 친구와 적의 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석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우리의 우글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아는 사람에게 배를 맡겨야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닿을 수 있는 겁니다. 이준석은 여기에서 아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제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준석은 또 4.15 부정선거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요. 김순덕이 주장하듯이 국힘당이 선거에 진 것은 꼰대도 아니고 영남당도 아니고 바로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 이준석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조차 완강히 거부했으며 여러 번 페이스북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사전선거 조작설 유튜브를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사람입니다. 미국 대선, 한국 대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면서 지금 코로나도 지금 중국에서 지금 일어났다는 지금 얘기가 거의 지금 사실로 되어 있잖아요. 중국에서 고의로 퍼뜨렸다는 게 거의 사실로 지금 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불이치가 일어나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거에 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준석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너무나 이렇게 이 북한 친북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권을 얘기하지도 안 하고 이 친북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김일성 회고록을 출판을 지금 야당 인사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태경이라는 사람이 이 출판을 허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김일성 회고록 옛날에 출판된 거니까 이 사실 내용은 별거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출판됨으로 인해서 영어로 말하자면 플라드 게이트라고 제공하는 겁니다. 플라드 게이트. 이 홍수가 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국가보위법 반대하자, 그 다음에 미군 철수하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주당 사람들도 얘기 안 하는데 하태경이라는 국임당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허용해 주자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김일성 동상 세우자 이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태경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싶다고 한 사람이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탄핵이 정당했다고 불법 탄핵을 옹호한 거죠. 그리고 유승민과 같이 바른당 소속에 있다가 국임으로 온 사람 아닙니까? 국임당의 주자도 아닙니다. 다른 당에서 온 겁니다. 같은 당 대표를 배신해가지고 탄핵을 시키고 그것도 불법 탄핵인을 인정을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국임당을 장악한 유승민계와 같이 어울려 다니는 이런 사람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선거 때 그때 그 당시 선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서 나왔다는 이정희를 가장 존경했다고 했나요? 이준석 씨. 그 다음에 이준석은 국적법 개정안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 인용을 한 거니까 제가 혹시 잘못 인용을 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국적법 개정안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법무부가 최근 영주권 자녀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하는 입법 예고를 했는데 그 수혜자의 95%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걸 인용을 합니다. 이 말은 사실 반역적 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 정치 결정에 중국 공산당 참여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지나친 친중 정책으로 완전히 망가졌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호주가 정신을 차려서 지금 모리슨 수상 정부가 완전히 이제 중국하고 엄청난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도 딱 끊고 지금 이 중국이 1대1로라든지 또 중국 공자학원이라든지 이 중국이 호주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하이웨이 설립도 반대하고요. 결국은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았지만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럭저럭 잘하고 있고 지금 국민들의 지금 모리슨 주수상에 대한 지지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요, 이 지나친 이 친중 정책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춘천에 지금 차이나타운 보세요. 우리나라에 공작원 많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태양광, 원자 이런 거 다 중국하고 관련됐다고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이 개헌으로 결국 국임을 해체하려고 한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이 근거를 황장수 유튜브에서 보고 이거는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늘 이제 지금 염려하는 거는 지금 이 국임당에 있는 이 내각제 세력 어제 국임당 대표 누군지 모르겠는데 발표 중에 뭐 내각제를 개헌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각제 개헌 움직임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작년 2020년대 초에도 의원 집정제 17명인가 찬성을 해가지고 발의를 했잖아요. 정말 이거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지금 그 호주가 내각제잖아요. 내각제 하는데 지난 7년간 그 4명 거의 5명이에요. 5명의 수상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이 지금 파티션 자기네들끼리 그 싸워가지고 이 수상을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호주는 워낙에 정치 자체가 안정되어 있으니까 그게 국민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지금 북한하고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각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문재인 이 사람들이 저지른 죄가 엄청 많잖아요. 이 죄를 갖다가 같이 탄핵을 한 국임의 탄핵파들도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탄핵을 얘기를 하지 않다 하지만 결국은 이 탄핵으로 뿌리를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사회로 부정선거하고 연결되고 제가 보니까 탄핵한 사람들이 사회로 부정선거도 부인하고 바이든 지지하고 이렇게 다 컨시스턴트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결국 저는 이 이준석의 개인적인 어떤 성품이라든지 개인적인 인품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결론적으로 조중동이 이런 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으니까 이런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탄핵의 패턴이 지금도 돌고 있어요. 이준석이를 떼어주는 거예요. 이 조중동이요.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율이 높게 올라나오고 이 여론을 조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것을 김순득 같은 기자가 여론 조작을 지금 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대표적인 경우라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준석은 친중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 이중대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은 결국은 우파지만 우파가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을 나이 어리고 신신하다는 이유로 당대표로 세워요. 정말 이준석이가 이렇지 않고 반듯하다면 왜 나이가 젊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응원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이준석은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김순덕 이런 기자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지금 칼럼 쓰는 거 보세요. 외교적인 감각이 전혀 없고 지금 이 국내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조작하고 그렇다고 해서 국임당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요 김순덕을 얼치기 지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고 넓고 정확하게 올바르게 보는 지성인이 되어서 날카롭게 공평하게 평론하길 바라고 모르면 손 빼고 침묵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김순덕 기자님 정말 실망입니다. 감사합니다.